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상호작용을 위한 앱입니다. 교수님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상미입니다. 두 개의 상호작용 앱을 준비했는데요. 핑퐁하고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주소를 이용해서 해놨는데요. 핑퐁의 주소는 이 슬라이드 안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첫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제가 웹 앱을 누른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할 것이냐 참여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핑퐁은 교수자 학습자 구별이 없어서 그 모바일에서 다운받으시면 똑같은 화면으로 일단 시작하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소크라티브도 비슷한 상호작용 앱인데요. 얘는 두 가지 그 교수자 학습자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시연을 할 거는 교수자용은 이 웹 앱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학생용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나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소크라티브 쪽에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핑퐁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핑퐁은 일단 그 웹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안 외워져서 고고 PP라고 그냥 저는 외웠어요. 핑퐁 도메인을 못 닫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 들으셨듯이 다양한 퀴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의견을 즉시 취합하고 결과 그래프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초간단으로 제가 학생들과 좀 이용했던 거고요.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버노트와 연동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안 했습니다. 하도 요새 연결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싫어서 안 해봤는데 교수님 관심 있으시면 에버노트와 연동하시면 결과가 에버노트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 안에 이런 화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아마 진행하기, 참여하기 요 창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진행하기로 들어가면 저도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저는 미리 Gmail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Gmail을 쓰도록 해가지고 제 어카운트에서 죄송합니다. 예, 로그아웃하고 네. 예, 다시 제 걸로 그러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게 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다 끊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아니, 제가 나가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크라티브는 지메일하고 갔죠? 바로 연동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웹앱으로? 예, 바로 다시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이제 새로운 예. 걸로 다른 계정 밑에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추가로 하시고 지메일과 똑같이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면 자, 이제 제 걸로 뜨고요. 핑퐁 시작하기 버튼을 제가 누르면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만든 룸코드입니다. 교수님들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셔서요. 진행하기는 이제 교수자용이고 학생들은 참여하기를 누르게 하셔가지고 요 룸코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SY55926입니다. SY55926. 그러면 이제 저하고 그 싱크를 마치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흔히 사용 중인 룸코드입니다. 새로운 룸코드가 아니라 변경이 아니네요. 그러면 학생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룸코드 변경이 아니고 변경이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참여하기로 들어가시면 참여하기요? 예, 참여하기가 첫 메뉴에서 참여하기 예, 그렇게 이제 뭐가 피가 약간 이렇게 덜렁덜렁 로그아웃해서 예, 로그아웃 한 다음에 거기서. 로그아웃 해야 예, 예, 거기에서
룸코드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한 스텝씩 맞아야지 되고요. 이게 동시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4개 중 고르기 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여기서 제시를 못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4개 중 고르기로 들어왔는데 화면이 죄송합니다. 왜 이게 연동이 안 되지? 이게 되게 네. 다시 해볼게요. 자, 4개 중 고르기로 가죠. 지금 지금 3명. 들어왔네요. 예, 여기가 지금 접속자가 3명이란 누군지는 볼 수 있나요? 예, 3명? 뒤에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면 네네. 그 지금 이제 나오네요. 4개라고 거기 화면에 떠 있고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질문을 여기서. PPT나 아니면 이게 말로 네.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계절을 고르셔서 1, 2, 3, 4 중에 예를 들어서 봄은 1번, 여름은 2번, 뭐 가을은 3번, 겨울은 4번 누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2명뿐이 다 많았네요. 예, 세 3명, 4명 이렇게 답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닛이라는 건 4명, 그러니까 이건 다 4번. 답안지구나. 예,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지금 봄이 1명, 여름이 1명, 가을이 1명, 지금 겨울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선택하신 있는 분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요 동시에 3, 40명이 하면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누가 안 저는 못 했는지. 받았어요. 뭐 저는 아직 답 안 어. 했어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름도 나올 수 있는 것 같던데. 네, 누가 이렇게 했는지. 하면은 그죠? 이게 답 누가 답을 예, 했는지. 예, 그게 예. 이제 모바일에서도 옆에 이게 그쵸. 체크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얘는 네. 여기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런 애들이 발생하니까 이걸 제가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요청을 다시.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럼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버튼을 누르고 나면 교수님들이 이 다시 똑같은 문제를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3, 40명이 막 다 동시에 접속하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가 굉장히 빈번해서 답을 했는데 또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 있잖아요. 네. 의외로 예, 요게 불안정하네요, 약간은. 맞추기가 힘들어서 제가 해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은 그죠. 재밌게 막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저희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네, 말로 하면 네, 빠른데? 네. 이런 그 생각이 정도로 들게 불편한 게 했었어요. 또 근데 한 있었어요. 30명 정도 가까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든 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좋은 점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볼 그죠. 수 있고 네, 네. 다음 문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응답 종료하기로 종료하기. 가면 네,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5개 고르기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도 한번 있고 시도해 ABC도 보죠. 네. 있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안 나와서 항상 ABCD로 나오네요. 예, 이제 여기서 또 해야 돼요. 답이 뭔지를 예, 하나씩 PPT를 고르고 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로 말씀하시거나 2명 응답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또 응답자 보고 싶으면 네,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네, 이거 네. 또 누르면은 또 다시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게 또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그 번호가 안 보여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예, 문제, 예, 예. 그러니까 1, 2, 3, 4가 안 그렇죠. 뜨는 경우 예, 그때는 예, 저걸 예. 눌러줘야 된다. 예, 예, 예. 오케이. 근데 이미 저는 보냈는데요. 또 네. 해요. 이게 굉장히 OX 골치 문제 또 아팠어요. 나왔네요. 예, OX는 이제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이런 식으로 역시 그래프나 뭐 사용자 보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네. 다 O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기 누르시고 텍스트 보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쓰거든요. 네.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응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모비즌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 띄웠더니 그렇죠. 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이들이랑 재밌는 글을 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못 웃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걸 이게 웹이 되니까 그렇죠. 신선하네요. 저는 이걸 웹에서 하니까 해상도가 훨씬 좋아서 빔으로 이렇게 띄웠을 때 웃긴 답을 보냈으면 그쵸. 그걸 애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취향이 좋죠. 웃기가 조금 네. 훨씬 좋았고요. 이거의 제일 좋은 점은 저는 이거예요. 이미지 보내기. 사진 공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네. 오늘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음. 그러면 이렇게 초간단으로 이것도 제가 재밌었어요. 아이들이랑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잘 그려요, 애들이 의외로. 혹시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 맞았어요 오늘. 색깔만 달라. 이게 쉬워서 그래요. 저도 테스트할 때 이걸로 그립니다. 제일 많이 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이걸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전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끔 수업 중에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A4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빔에다 이런 거 하니까 그치. 굉장히 그렇죠. 좋았어요. 아이들이 예. 관심을 갖죠. 이런 거. 요게 소크라티브보다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요 그림입니다. 예. 심지어 사진도 응답 종료하고 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사진도 제대로 가는지 보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면 이건 이제 응답 종료하고요. 응답을, 제가 네. 다시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사진이 잘 찍히나. 예, 다 갑니다. 제가 이거는 별 문제 없이. 근데 이게 문제는 또 30명이 붙었을 때는 또 생각처럼 이게 다다다닥 되지 않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룸코드가 어디까지 인식되는지를 봤더니 사진도 가네. 그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는 친구한테 네. 전화를 해서 룸코드 네. 넣고 네, 와봐라 네, 했더니 네, 네.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죠? IT 하시는 예. 분들 이러시죠. 그래도 혹시나 거리가 궁금해가지고 살짝 깜짝 놀랄 뻔했어요. 이 멀리서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게 블루투스가 아니잖아. 집에서는 안 될걸요? 왜냐면 되죠. 와이파이가 같이 안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집에서 될까요? 당연히 되죠. 제가 안 됐던 게 이걸로 제가 플립 러닝 할 때 문제를 냈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핑퐁 그 사이트에 와이파이가 되면 다 되는 이건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좀 오래전에 테스트해서 가물가물한지 네. 모르겠는데 플립 러닝 하면서 문제를 냈고 네. 여기에 들어와서 하라고 했는데 네.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저랑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띄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하여간 그걸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수선했어요. 한번 플립 나중에. 러닝 할 때. 네.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응답 종료하기. 요거 한번 눌러보고 싶네요. 네. 아이고 이뻐라. 몇째예요? 둘째요? 벌써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미지 네. 띄워서 수업 중에 이렇게 대화하기가 참 좋았어요. 이게 마음에 좋네요. 들었습니다. 예. 종료하고 얘는 사실은 이게 다죠. 거의 다예요. 기능이 이걸로 끝인데 이제 소크라티브 쪽이 좀 괜찮아서 좀 요것도 제가 이제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똑같이 저도 하트 그렸어요. 네. 예. 소크라티브 역시 핑퐁처럼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용과 학습자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교사용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복잡해서 저는 주로 어차피 동영상을 뜨니까 교사용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수님들은 학습자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회원가입 없이 방식은 비슷해요. 여기서 나오는 룸코드를 입력하시고 지금처럼 이제 문제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과정이 핑퐁보다는 조금 더 세련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그쵸. 아이들이 풀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문제를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까지 할 수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춰서 집어넣고 업로드 시켜서 간단한 뭐 테스트 같은 경우는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미지 전송 기능은 없어요. 소크라티브는 이미지를 띄운 문제까지 만들 수는 있는데 학생들한테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서 띄우는 그 기능은 없어서 요거는 또 불편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자료 안에서도 교수자 로그인 화면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티처 로그인으로 해서 저는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교수님들께서도 나중에 요거를 이제 저는 지메일로 똑같이 통일해서 얘는 패스워드를 따로 써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스튜던트로만 예, 들어가야지 일단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네, 네. 하시고 나서 넘어가기 이건가. 그래서 일단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자 형태로 들어오면 여기 또 룸코드 뜨잖아요. 요게 좀 복잡합니다. 얘는 룸코드가 간단하지 않아서 이게 랜덤하게 뿌려지는데 이게 룸코드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클리어. 예. 제가 그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바꾸는 옵션이 어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헷갈리냐면 저는 이거를 QR코드로 해가지고 네. 찍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좀 간단하게 룸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핑퐁도 룸코드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얘를 조금 좀 쉬운 단어, 러브라던가 네. 이렇게 쉬운 단어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변경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나중에 찾으면. 중요한 건 이게 세 가지예요. 대시보드, 매니지, 퀴즈, 그 다음에 라이브 리절트 해가지고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모두를 이제 같이 저랑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시보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티처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 화면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 오른쪽 그 일행 2열에 있는 요거는 핑퐁이랑 거의 똑같이 즉시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얘는 뺐고요. 여기가 이제 요 스타트 퀴즈 요 부분부터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들께서는 똑같이 룸코드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룸코드 넣고 예, 들어갔더니 들어오셨어요? 셀렉터 팀. 예, 아직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여기로 대시보드에서 스타트 퀴즈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제가 만들어 놓은 퀴즈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건 이미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퀴즈를 만들려면 여기 두 번째 여기 매니지 퀴즈로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퀴즈에 가셔서 이제 문제를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세 가지입니다. 네. 쉽죠. 그래서 여기 다중 선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true, false, 그 다음에 간단한 텍스트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1이라는 이름을 아까 아침에 붙인 게 네. 거기다 쓴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퀴즈 하셔서 테스트 1 하시면 제가 이렇게 룸코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화면 들어와서 스타트 퀴즈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부터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크리에이트 퀴즈를 하시면 여기 문제 이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그 중요한 게 요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 4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4 하시고 이건 나중에 문제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파일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누르면 테스트 4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좀 바빠서 설명이 길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앤서하고 답은 1, 2, 3, 4 중에 고르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아까 네. 똑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계절을 해서 쭉 넣으시고 요거 넣으시면 불필요한 거 없어지는 거고요. 네. 요거 누르시면 네.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얘는 4지선다, 5지선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얘를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네. 게 또 하나의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제가 얘가 지금 이거를 저장 안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저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테스트만 네. 하겠습니다. true, fals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3 하시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얘는 재밌는 게 정답을 체크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 문제를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문항 1, 2, 3, 4를 다 넣으신 다음에 답이 뭔지를 체크를 해놓으면 학생은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거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간단하게 저장하고요. 뭐 간단하게 텍스트 형태로 쓰시오 해봐셨죠? 핑퐁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다 됐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하고 이제 세이브하고 빠지시면 퀴즈 하나가 만들어진 네. 거고요.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관리는 여기서 마이 퀴즈. 자, 매니지에 가시면 만들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파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하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마이 퀴즈에 가시면 테스트 4 있잖아요. 네. 조금 아까 만든 거 요거에 대해서 복사를 똑같이 복사하거나 이렇게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에디트 누르시면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는 이 안에서 편하게 웹에서 만드세요. 네. 모바일로는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퀵 퀘스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퐁처럼 바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네.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 choice 그냥 of 골라서 choice. 해보시면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단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퀴즈를. 거는 일단 퀴즈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스타트 퀴즈에 가시면 만드신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룸코드 들어오시면 네. 룸코드 아까 넣으셨나요? 네. 그냥 들어가서 벌써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쏘아드릴 거냐면 문제 만드는 것 중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요 모드에 따라서 이게 yes, no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름 생략할까요? 그래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거를 no를 하면은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바로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는. 이 쓰라고 돼 썼는데요. 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 이게 눌러줘야지 이제 동기화가 돼서 여기서 스타트 뭐가 떴네. 떴죠. 엔터 유어 네임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음. 이름 넣으시고요. 네. 문제가 뜰 겁니다. 엔터 유어 네임 다음에 아까 문제 나왔네. 뜨죠. 음. 자, 제가 낸 문제 중. 자, 좋아하는 중요한 건 애는 저거예요. 음. 화면이 보세요. 화면이 라이브 리절트 해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로그인 이름 쓰실 때마다 나오고요. 누가 답을 했는지 안 예, 했는지. 이게 직접 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숨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보시고요. 답을 체크해 놓으면 답까지 다 2번을 왜 다 폴스를 하셨나요? 문제가 뭐죠? 다 생일. 틀리셨네요? 오늘이 생일 맞아요? 네. 오늘 축하드려요. 생일이에요? 진짜? 네,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다들 저를 거짓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여기에 예 맞습니다. 정답률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화면에 쓰신 내용들 이렇게 쭉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강력하더라고요. 핑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예, 요 과정이 이제 하이드 스튜던트 리스폰스는 뭐죠? 이거를 이제 답은 가려주는 안 보이고 거예요. 예, 예. 완성됐는지 그렇죠. 답을 예. 했는지만 예. 다만 제가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과 같이 누가 무슨 답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확인할 지금 그 두 번째 문제만 그 네네. 답을 예.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33% 나온 거죠? 예. 답을 써놨으면 1번도 그렇죠. 거기 퍼센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답이 없는 거였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 혼자 이거를 처음에 테스트하느라고 좀 고생했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제? 자, 성적을?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레포트가 있어요. 음. 레포트에 가셔서 보시면은 웹 테스트에서 오늘 날짜가 이렇게 그죠? 네. 뜨면 여기에서 뭐 차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차트는 얘가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다음에 뷰 리포트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나 이메일로 또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엑셀도 되네요. 예, 다운로드하면 음. 엑셀로 바로 저장돼요. 엑셀. 예, 그래서 저 요것도 엑셀 파일로 한 방에 되니까 정답 여부 체크까지 객관식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구글 쉬워요. 드라이브는 뭘까요? 이거 요거는 뭐로 아직은 갈까?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예. 그 드라이브로 가는 거잖아. 네. 예, 아까 에버노트랑 연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글로 예. 이건 구글 어카운트를 구글로 들어갔던가요? 예, 구글로 들어갔는데 구글이랑 연동은 안 되는 것 아, 같아요. 해보니까 안 돼요? 아. 저도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요. 비활성화 됐다고요? 예. 일단 뭐 이거는 이메일로 제가 그 지메일을 썼으니까 예. 이런 두 개는 주로 썼고 드라이브로는 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PDF로 할 거냐 이 뭐냐. 문제의 개수 혹시 제한이 있던가요? 그런 건 주로 뭐 짧은 테스트 용도로만 했어가지고 그죠, 많이 10개, 안 하죠. 20개까지는 안 넘어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이제 요게 이제 요 내용,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해놨던 것처럼 스튜던트를 할 거냐 아니면 티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조금 운영이 다른 게 스튜던트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페이스를 스튜던트로 맞춰놓으면 빨리 하는 친구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자기가 다 풀고 그냥 아웃하면 돼요. 그런데 티처 페이스로 놔두면 자 1번 풀자 해가지고 1번 풀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빨리 풀고 싶어도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을 막았다 풀었다 할 수 있어서 그 기능만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고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옵션 고르셔가지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다 이렇게 모바일에서 동기화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동기화돼서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스타트가 동기 신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계속 홀드돼 있는데 이쪽에서 뭘 해줘야 되나요? 아, 인스트럭터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죠? 뭘 하나 더 해보려고 하냐면요. 일단 룸에 요거. 들어와 있는 이상 예, 잠깐 해볼게요. 저도 다른 이거 문제 혼자 한번. 테스트한 예, 예, 부분이 좀 그쵸. 있어서 이번에는 요거 해보려고 해요. 네.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네, 거. 좋네요. 제가 그래서 USB에다가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내 컴퓨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에다 요게 지금 이름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 요거는요 포맷이 있어요. 네. 그 포맷에다가 맞춰서? 만드셔서 네.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업로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her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문제 형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이제 마이 퀴즈에 그러면 요게 하나 또 올라와 새로운 있잖아요. 거, 예,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또 가면 새로 만든 건데 메뉴 여기 들어갈 수 에디트 있고. 누르시면 여기서도 편집 가능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대시보드에 가셔서 스타트로 가서 얘에 대해서 모두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좀 저도 섬세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어쨌든 스타트를 누르시고 네. 컨펌 하시면 이제 아까처럼 거기에 어떻게 떴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시 떴나요? 네. 예, 다시 떴으면 또 떴네요. 진행을 하시면 예, 요렇게. 리프레시 해야 되나? 예. 안 되는데. 안 돼요? 그죠? 그럼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도 리프레시 기능이 있는데 지금 한 분만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waiting for teacher, 예. waiting for teacher. 그 방을 빠져나갔다가 로그아웃했다가 예, 다시 다시 또 들어오시면 음. 예, 아, 스튜던트 이름만 쓰면 되나 이렇게. 예, 아마 제가 싱크를 보내서 방 번호 쓰라고 하나요? 룸 번호인지 아니면 join 룸이잖아요. 그러면 cannot be found. 아, 룸을 다시 예, 예, 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역시 안 들어가지네.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까요? 스튜던트에다가 스튜던트 이름이고 예, 예. 룸을 다시 또 써야 되는구나. H Y 교수님 빠져나가지 다 않았는데 했어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빠져나. G U G H G U Z E H. 오케이. 예, 룸에 다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름 물어보고. 예.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은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문제 이름을 그냥 쓰시면 되게 돼 있고요. 템플릿가 예.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거 아까 히얼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형식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진 않고요. 요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오픈, 그 다음에 멀티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답이 없으니까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요거는 지금 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답 여부를 또 쓰게 이렇게 쭉 가면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이동을 밑에 안 걸요. 하는데. 밑에 예. 바가 있잖아요. 아래 거. 아 그렇구나. 플러스 가보시죠. 그냥 바보같이. 그 답을 이렇게 해서 A, A, C, E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중복 답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봤더니 중복 답 체크를 하고요. 일부만 맞으면 틀렸다고 체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객관식 시험을 손쉽고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면은 다른 건 불편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활용하면 예, 네. 요거는 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아까 이거 레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애들 시험 문제 한 거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름이 테스트 3였잖아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세이브해서 엑셀 파일로 열어보시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 기능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면 할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이건 제가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잘 몰라서 저도.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문제 유형들인데 네. 테스트 3번 문제에 대해서 한 팀당 2명씩, 그 다음에 팀 2명을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게 하겠다. 제가 두 번째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아까 게임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니콘을 누르고 네, 네.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3에 대해서 팀별로 예 이제 시합을 얘가 하는구나. 이제 문제 풀기 시합. 예예. 근데 음. 제가 아까 학생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은 색깔로 고르게 돼 있어요. 블루냐 아니면은 마젠다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해가지고 로그아웃했다가 들어가야 되네. 그게 이게 참 불편하네. 혹시 아이폰에서 그런 건가? 교수님은 난뭐 아무것도 안 해. 안드로이드예요? 네. 제가 이거를 모바일 쪽은 안 하고 얘를 네. 스튜던트로 가입을 하고 제가 여기 익스플로러에서 또 티처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아이디를 두 개가 공유를 안 하니까 웹에서 제가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빨리빨리 해보려고.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말이 여기까지 달려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가 많아도 얘는 조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이콘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사용하면 되게 쉽네요. 이거 제가 설명하니까 쉽고요. 혼자 이거 막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 혼자 맞아, 누르니까 이게 비디오 예. 강의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는 아, 끄셔가지고 셀렉터 예, 팀을 할 여기는 수가 없구나 지금. 예, 또 이 기능 하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즈는 뭐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예, 클릭하시고 모드 설정하시고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 문제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예. 리포트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예, 애들 시험 보고 좋네요.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쪽은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네. 그 내용이고 티처 화면하고 이렇게 연동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마지막 캡처화면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